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섹션의 발표를 맡게 된 나인플러스의 김재익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번에 시그리티에서 새롭게 추가된 프로젝트 소개와 APD 17.4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그리티에 새롭게 추가된 시그리티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리티 오로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레그로 PCB에 시그리티 엔진이 결합되어 알레그로 PCB 환경에서 SIPI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시그리티 SI 베이스와 시그리티 PI 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덕트로 통합이 되어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시그리티 오로라의 인 디자인 아날리시스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PCB 설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PCB 디자이너는 스크리닝 테크놀로지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해석이나 커플링 해석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시그널과 파워 인테그리티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조금 더 전문적인 SIPI 해석을 오로라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그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토폴로지 익스플로러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시그리티 오로라에서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리티 오로라도 파워 SI나 스피드 2000 등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워크플로우 형태로 나눠놨습니다. 스크리닝 테크놀로지,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로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리닝 테크놀로지에는 임피던스, 커플링, 리턴 패스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아날리시스에는 리플렉션, 크로스톡 워크플로우가 있고 파워 인테그리티 아날리시스에는 IR 드러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싶은 워크플로우를 선택하여 설정 후에 해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토폴로지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시그널 넷의 토폴로지를 추출하여 what if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시그리티 오로라를 이용하여 해석을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폴로지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토폴로지 익스플로러는 시그널 넷의 토폴로지를 추출하여 what if 시뮬레이션을 한 후 프로파게이션 딜레이나 임피던스 등 룰을 설정을 하여 컨스트레인트 매니저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폴로지는 레이아웃 뿐만 아니라 회로도에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이아웃이나 회로도에서 토폴로지를 추출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후 토폴로지 익스플로러에서 룰을 설정하여 알레그로의 컨스트레인트 매니저로 룰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폴로지 익스플로러는 단독 실행이 가능하며 특정한 시스템을 블록도로 구성하여 시스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파워 SI나 스피드 2000 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각 툴에서 해석한 데이터를 시스템을 구성 후 블록에 로드시켜서 전체 시스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크리닝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리닝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임피던스, 커플링, 리턴 패스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해석하고 싶은 넷을 설정 후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설정한 넷에 대해 임피던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테이블 형태와 임피던스를 레이아웃 화면 위에서 컬러로 표현을 해주는 비전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커플링 워크플로우입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와 동일하며 해석 결과도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두 가지 형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플링 워크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트레이스 간의 커플링 코에피션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턴 패스 워크플로우입니다. 리턴 패스 워크플로우에서는 TX와 RX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TX와 RX 컴포넌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넷의 리턴 패스 퀄리티 팩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턴 패스 퀄리티 팩터를 확인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그널 인테그리티 테크놀로지입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 테크놀로지에는 리플렉션 워크플로우, 크로스톡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워크플로우는 선택한 넷의 IBC 모델을 설정하여 신호의 주파수, 비트 패턴을 입력 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신호의 퀄리티를 확인할 수가 있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결과는 다른 워크플로우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형태, 비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톡 워크플로우입니다. 크로스톡 워크플로우도 설정하는 방법은 리플렉션 워크플로우와 동일하며 크로스톡 워크플로우로는 넷들 간의 크로스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 인테그리티 테크놀로지입니다. 파워 인테그리티 테크놀로지에는 IR 드롭 워크플로우가 있으며 IR 드롭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파워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IR 드롭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IR 드롭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파워 트리 설정 파일이 필요했지만 17.4 버전부터는 VRM과 싱크를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VRM과 싱크를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전압 분포, 전류 분포, IR 드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레인트 드리븐 PI 플로우입니다. 이 플로우를 이용하면 파워와 그라운드 플레인의 Z 파라미터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파워 그라운드 넷 셋업에서 파워와 그라운드 넷을 설정하고 해석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선택한 컴포넌트에 연결이 되어 있는 D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D캡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시고 RC 컴포넌트 셋업에서는 각 RC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전압의 리플, 커런트, 라이즈 타임을 설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타겟 임피던스가 계산이 됩니다. D캡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RC 컴포넌트의 same 레이어, 오포지트 레이어, RC 아래 연결되어 있는 D캡이 몇 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때에 Z 파라미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ame 레이어, 오포지트 레이어, RC 아래에 D캡을 추가하여 기존의 Z 파라미터에서 D캡을 더 추가했을 때 Z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D캡을 추가한 게 있으면 D캡 템플릿 제너레이션에서 추가한 사항을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D캡 템플릿 제너레이션에서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 추가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 same 레이어, 오포지트 레이어, 언더 IC에 몇 개의 D캡이 연결되어야 되는지 추가가 됩니다. 추가한 D캡은 D캡 pla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same 레이어, 오포지트 레이어, 언더 IC에 몇 개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목록으로 나오고 선택을 하여 보드에 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D캡을 추가하기 전 이미지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D캡을 추가를 했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그리티 오로라에 대한 데모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데모는 임피던스, 커플링, IR 드롭,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모 동영상입니다. 먼저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모입니다. 워크플로우 매니저를 실행시키시면 아날리시스 워크플로우라는 탭이 생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워크플로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은 워크플로우에 가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임피던스 워크플로우를 선택을 했고 아날리시스 모드를 보게 되면은 넷베이스와 다이렉티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넷베이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넷을 선택을 하시면 PCB에 포함되어 있는 넷 목록이 쫙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은 넷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DDR DQ 0번부터 DDR DQ 31번까지 선택을 하고 이 넷을 해석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 아날리시스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다 되면은 밑에 있는 '리절트' 부분에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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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에서는 싱글 엔디드에 대한 임피던스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시뮬레이션 테이블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선택했던 넷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피던스 비전을 클릭을 하시면 트레이스에 대한 임피던스를 바로 화면에서 컬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피던스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화면 위에서 그 부분이 어딘지 찾아내지게 됩니다. 다음은 커플링 워크플로우에 대한 데모 동영상입니다. 커플링 워크플로우도 두 가지 모드가 존재하며, 여기서는 넷베이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넷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은 넷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날리시스 옵션에서 커플링과 라이즈 타임을 설정을 하시고 OK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스타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다 진행하게 되면은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와 동일하게 테이블과 비전 두 가지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와 마찬가지로 디테일드 테이블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어디인지 바로 화면에서 찾아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 드롭에 대한 데모 동영상입니다. 기존에는 파워트리 파일이 무조건 필요했지만 17.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VRM과 싱크를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셋업 VRM을 클릭을 하시면 PCB에 포함되어 있는 파워넷이 보이고, 여기에서 해석을 하고 싶은 넷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 목록이 보이고, 여기에서 VRM으로 설정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셋업 싱크를 클릭을 하시면 방금 선택한 플러스 12라는 파워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서 싱크로 설정할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신 후 그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는 전류 그리고 전압의 톨러런스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다 들어가게 되면 테이블과 비전 형태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뷰 모드에는 IR 드롭, 볼테이지, 커런트 덴시티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먼저 볼테이지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비전 레이어에서 이너2 레이어로 변경을 하면 이너2 레이어에 있는 쉐이프에 대한 전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테이블에서는 아까 설정을 했던 컴포넌트에 실제 걸리는 액추얼 볼테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뷰 모드를 커런트 덴시티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커런트 덴시티에 대한 결과로 변경이 되며, IR 드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IR 드롭에 대한 결과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은 서마리입니다. 시그리티 오로라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그리티 오로라의 인 디자인 아날리시스의 여러 기능을 이용하여 설계와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SIP와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모든 엔지니어 간의 팀 효율성을 향상시켜 설계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그리티 오로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APD 17.4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7.2 버전까지는 APD, SIP 레이아웃으로 나눠져 있던 툴이 17.4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APD 플러스로 통합이 되어 하나의 패키징 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PD와 SIP가 통합이 되어 APD 플러스가 되었으며, SIP에 있던 기능들은 옵션 형태로 APD 플러스에 SIP 레이아웃 옵션을 추가하여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PD 플러스로 통합이 되면서 SIP 레이아웃에 있던 몇 가지 기능들이 APD 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이스택 에디터, 3D 뷰어 등이 APD 플러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나머지 SIP에 있던 기능들은 알레그로처럼 APD의 옵션으로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PD 플러스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SIP 레이아웃, 실리콘 레이아웃, RF 레이아웃, 심포니 팀 디자인, 프로덕티비티 툴박스 옵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APD 플러스의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 버전 APD 플러스의 데이터베이스는 17.2 버전 SIP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와 동일하며, SIP가 없어지면서 17.4 버전 APD 플러스의 파일 확장자 표준은 MCM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 버전으로의 업 리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 버전에서 17.2 버전 이하에서 작업했던 MCM, SIP 파일을 모두 오픈할 수 있으며, 파일을 세이브하게 되면 17.4 버전 데이터베이스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17.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하이 버전에서는 더 이상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17.4 버전에서 하이 버전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 버전이 17.2 버전 SIP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와 동일하기 때문에 17.4 버전 APD 플러스 데이터베이스는 SIP 레이아웃 17.2 버전 데이터베이스로 다운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6 이하 버전으로는 다운 리비전이 불가능합니다. 17.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파일은 더 이상 하이 버전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16대 버전 파일을 17.4 버전으로 오픈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컴패티빌리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저 프리퍼런스의 드로잉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컴패티빌리티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모드를 이용하게 되면 APD 플러스 17.4 버전에서 17.2 버전의 SIP 파일을 열었을 때 17.2 버전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17.2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는 새 기능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래서 17.2 버전에서 열고 저장한 파일을 다시 SIP 레이아웃 17.2 버전에서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17.2 버전 SIP 파일에만 적용이 되며 MCM 파일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파일 변환 관련은 앞 내용과 함께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17.4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헤드, 알레그로 PCB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APD에서도 다크 테머가 추가되었고 툴바의 아이콘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트럭처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기존 17.2 버전에도 있던 기능인데 17.4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이름이 비아 스트럭처에서 스트럭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럭처 리포트에 모디파이라는 상태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커맨드인 export all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모든 스트럭처를 XML, EXML 파일로 익스포트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트루 DFM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디자인 트루 DF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매니팩처, 어셈블리, 패브리케이션과 관련된 룰을 설정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DFM은 컨스트레인트 매니저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일렉트리컬, 피지컬, 스페이싱 룰과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으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APD 플러스에는 기본 200개 정도의 룰을 체크할 수가 있으며 SIP 레이아웃 옵션을 가지고 계시면 1500개 정도의 룰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17.4 버전에서 마이크로 비와 관련된 룰이 DFM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룰을 설정을 하려면 SIP 레이아웃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 룰은 코어 비와의 스택이 가능한 마이크로 비와의 최대 수를 체크해 줍니다. 또한 코어 비와가 아닌 비와 위에 스택이 가능한 마이크로 비와의 최대 수 역시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택된 마이크로 비와의 센터와 센터 간의 허용 가능한 오프셋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D 캔버스 기능입니다. 3D 캔버스는 APD 플러스에 포함된 표준 3D 모델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3D 캔버스로는 3D 모델에서 제공을 했었던 3D DRC와 BGA4를 보여주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IR1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3D 캔버스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기존 ISR1에서보다 QIR1에서는 실행 속도가 50% 이상 감소했으며 메모리 사용량도 기존보다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3D 캔버스를 실행할 때 표시될 레이어와 오브젝트가 선택이 가능하며 큰 디자인을 실행할 때 필요한 개체만 선택하여 로딩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하이라이트 모드인 딥 모드와 베니시 모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딥 모드는 가운데 그림처럼 하이라이트한 개체 외 다른 개체들의 색깔을 회색으로 표현하는 모드이고, 베니시 모드는 오른쪽 그림처럼 하이라이트한 개체만 보이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또한 넷츠펜이 추가가 되어 3D 캔버스에서 넷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레그로인 디자인 아날리시스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APD 플러스에서도 임피던스와 커플링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임피던스 워크플로우와 커플링 워크플로우를 이용하여 트레이스의 임피던스와 커플링 코에피션트 확인이 가능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찾아 설계 수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나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